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모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공정에 대한 소모품 회사.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10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노터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실게요. 자, 노터스라는 종목인데 저도 좀 생소합니다. 생소하고 지금 어저께 거의 상한가 육박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대박 거래량이 터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패턴이 나오죠. 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제가 한 번씩 방송하면서 드리죠, 얘기를. 자, 여기도 보세요. 어쨌든 이전보다는 거래량이 발생이 됐고 상한가 이후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게 되면서 변동성이 훅 커지죠. 일정 부분 상승. 중요한 건 일정 부분 상승입니다. 근데 일정 부분 상승을 이게 일주일이다 한 달이다 정확히 상당히 애매하고 단지 그 일정 부분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 나오기 전까지 기간을 일정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좀 이해를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 보세요. 바로 꺾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조정 거치고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다시 쭉 우상향하다가 대량거래 수반되죠. 일정 기간 상승하고 난 이후에 대량거래 수반되죠. 대량거래 수반되고 급등 나오죠. 그럼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 마침 무상증자 이슈가 나왔습니다. 한 주당 8주 주는 유상증자네. 무상증자는 저는 처음 봤어요.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8주를 더 준답니다. 그럼 내는 9주가 되는 거예요. 9주. 그러면서 51,000원이었던 주가는 단순 계산으로 9로 나누게 되면은 5로 나누게 되면 5,500원 정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9주 가지게 되고 현금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안 가요. 그 전에 주가가 이렇게 가는 거지. 왜 이렇게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무상증자 재원은 아시죠? 자본잉여금인 거.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재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요거는 이제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돈을 쓸 수가 없고 자본잉여금도 자본금으로 이제 계정 분류를 할 때 요런 걸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본에는 아시죠? 자본에는 자본잉여금이 있고 자본금이 있고 그리고 이익잉여금이 있고 자본금은 채권단의 최후에 보르기 때문에 상법상 법원의 허가가 없으면 절대 건들 수 없어요, 이 돈은. 근데 이 자본잉여금이 이쪽으로 간다라는 건 뭡니까? 현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현금을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주총만 있으면은 충분히 배당이 가능해요. 그래서 소위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거고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자본잉여금이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잉여금도 원래 건드리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상법 조항을 보게 되면은 찾아보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게 되면은 감액이 가능해요. 감액을 해서 이익잉여금으로 보내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거를 주총 열어가지고 배당으로 풀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볼게요. 기업의 어떤 그 자본 건전성 여기 보게 되면은 1분기 기준으로 자본금의 38배가 넘는 303억 원의 자본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익잉여금으로 보내서 배당을 하기 싫으면은 자사주 매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주주 입장에서. 이게 한 주가 8주, 9주가 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한 주가 이것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한 주가 9주가 되는 게 아니라 한 주가 9분의 1주가 되는 거죠. 9분의 1주가 9개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참 기업들 이해가 안 돼요. 물론 내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맞죠? 맞습니다. 맞아.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결국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였던 주가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미국, 영국의 쉘 같은 회사는 이번에 돈 잘 벌었다고 배당도 높이고 그리고 이 자사주 매입도 1분기, 2분기 나눠갖고 85억 달러 진행하던데 이게 참 우리나라 기업과 외국 기업의 차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무상증자 이제 권리락이 언제지? 무상증자 권리락이 결정이 났죠. 결정이 나고 무상증자 권리락이 신주 배정 기준이 6월 2일이죠. 그러면은 이미 주가는 이 신주 배정일 전에 이미 주가는 꺾일 수도 있겠네요. 주가가 꺾일 수도 있겠어요.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 권리락 요때 좀 꺾이거든요. 꺾이고 근데 이미 노터스는 주가가 상승한 상황이고 이렇게 조금 주가가 빌빌대다가 무상증자 권리락을 맞게 되면은 그때부터 주가가 꺾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건 시즌을 보시면 돼요. 시즌이 보세요. 이것도 무상증자 하기 전에 보세요. 무상증자 하기 전에 주가가 올랐다가 무상증자 권리락 맞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무상증자 호재가 아니에요. 호재가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을 감액해가지고
차라리 이익령을 보내서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배당을 하는 게 차라리 주주들한테는 더 좋은 일이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이런들 기업들의 행태를 봤을 때 이건 단순히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요새 종목들, 오늘 종목들이 좋지가 않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 수가 1232 종목입니다. 거의 대부분 종목이 거의 뭐 대부분 전부를 판단하고 봐도 되겠죠.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반도체 소모품 관련된 회사입니다. 공정에 대한 소모품 회사. 근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뭐 ISC란지 하나 머티리얼즈란지 이런 종목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많이 약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조금 주가가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골든크로스 이전과 골든크로스 이후에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다라면은 주가는 빌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목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지금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시장, 오늘까지의 시장,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오늘까지 시장은 매매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매매를 한다라면은 시장 대비 전체의 추세를 봤을 때 이렇게 바로 확 꺾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횡보를 하잖아요. 주가 좀 시장 대비 선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차트상 봤을 때 또 60일선을 지지받죠. 지지받을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또 21선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은 또 27만원 부분까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부분을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할 겁니다.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처럼 또 실적에 대한 또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요 종목은 대량 거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리 관심 종목 리스트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편입을 하고 60일선을 지지받게 되면은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러면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27만원 부분까지 반등을 노려보겠다. 27만원 부분까지 반등을 노려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도 241선이 있는 27만원이고요. 1차 목표 주가도 27만원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